네, 북한에선 오늘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총선거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출범되는 김정은 집권 2기 체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북한 동창리에 이어 평양 외곽에 있는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회담 결렬 이후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북미 관계, 또 북한 내부 움직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북한 내부에서 참 큰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요. 일단 최고인민회의 어떤 기관입니까? 예, 최고인민회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회에 해당이 되죠. 네. 우리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4년이고 그래서 네. 지금 20대 국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북한에서 이제 오늘 치르는 선거는 14대, 14번째 대의원 선거고 임기는 5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수행하는 임무를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국회와 마찬가지로 헌법을 수정하거나 법률을 제정하는 역할을 네. 수행을 하고요. 입법. 두 번째는 이제 인사권과 관련된 건데 지금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국무위원장을 선거하고 국무위원회도 선거하고 그다음에 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중에서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런 사람들도 선거하고 그다음에 내각들이 있죠. 내각. 네. 그러니까 당 사람들이 아니고 내각 사람들. 그 사람들 선거하는 역할을 해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가 인사권이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에 대해서 이제 그 14기 제1차 대의원 그 회의를 할 텐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예산 결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1년에 통상 한 번 내지 2번 정도 하는데요. 매년 4월 달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결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임무 4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을 다루고 또 인사권, 선거를 통해서 국무위원장 등 다양한 인사를 하게 되고 중요 정책의 원칙을 수립하고 또 마지막으로 돈줄도 쥐고 있네요. 예산 결산을 하니까 4월에 있을 것으로 지금 4월에 항상 해왔기 때문에 다음 달에 네. 있을 것이다.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북한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까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뭐 비밀 선거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나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말은 선거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선거와는 그 성격이나 그 형식 자체도 매우 다릅니다. 네. 지금 이제 김열수 교수님께서 이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 그리고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사실 그 최고인민회의가 어떤 당과 독립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당이 내린 결정들을 이제 추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의원들을 뽑는 선거 역시 사실 네. 매우 이제 형식적으로 치러지는데요. 이제 뭐 17세 이상이면 다 네.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최근 이제 북한의 언론을 보면 이제 서방의 선거는 엘리트 계층이 일반 시민들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이제 선전을 하고 네. 본인들의 선거가 이제 진정한 민중들을 위한 선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밀 선거라는 데 있어서 보장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뭐 저도 이런 것들은 뭐 책으로 본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할 때 기표소에 들어가서 이제 누가 찍었는지를 모르게 그렇게 함으로써 네. 그 찍은 결과에 따라서 그 투표자가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게 이제 비밀 선거인데 네. 북한의 선거에서는 사실 지역구당 그 한 명이 나오게 되고 네. 그 한 명을 찬성하면 받은 선거용지를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거기다 줄을 긋고 이렇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넣지 않는다는 것은 그 후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네. 당에서 지정한 유일 후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사실 북한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2014년 선거에서도 이제 통계를 보자면 이제 북한 주민의 99.7%가 투표를 참여했고 참여한 모든 사람이 100% 찬성한 그런 결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치르는 선거에선 상상할 수 없는 투표 참여율과 찬성률이 나타났네요. 어쨌든 아까 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이제 당의 어떤 결정을 어떻게 보면 추인하는 형식의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 우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선거가 김정은 체제 이후에 벌써 두 번째 선거라고 합니다. 대의원 숫자, 뭐 교체 비율.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의원 그 숫자는 이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14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13기도 있고 12기도 있을 텐데 그 앞에 가고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네. 인원은 항상 687명. 그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예. 그러면은 그때마다 몇 퍼센트 정도씩 바뀌어 왔느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네. 12기 때는 한 45%가 교체가 됐고요. 네. 13기 때는 55%가 교체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14기니까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50%, 60% 정도는 교체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 박사님께서 말씀한 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추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가 열릴 텐데 그 회의 열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이것을 이제 최고인민회의에 넘겨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추인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국회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네, 그렇군요. 네. 이번 선거 결과가 이제 주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 중앙위원회에서 전원회의에서 내린 결정을 추인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 체제 이후 두 번째니까 집권 2기 체제가 꾸려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회담이 지금 이런 큰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큰 행사인데 행사 전에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회담에서 합의 없이 결렬된 걸로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북한의 매체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네. 이 대의원이 단순히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제 추인만 하는 대의원 역할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이제 북한의 주요 직책들을 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의원에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지역구에 후보로 나서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어떠한 직책의 변화, 교체가 있을 것, 인사의 교체가 있을 것인가도 네.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뭐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특히 이제 신년사에서 경제를 강조했고 네. 최근에 나오는 이제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보더라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매우 많은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까지의 경제 계획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실패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러한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인사 교체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번 하노이 회담 등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그것이 이제 북한 사회에 알려졌다는 것이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사 교체는 어떨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통 이제 50% 내외선에서 이제 대의원이 교체되어 왔는데 과연 뭐 이번에는 어느 정도가 교체될 것인가, 그리고 향후 북한의 직책에는 어떠한 교체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그 인사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회담 결렬 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놨어요. 경제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 이게 당 초급 선전 일꾼 대회 보낸 서한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북한에서 가장 절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겠죠. 예, 지금 이제 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력 경쟁을 강조하고 했는데 사실상 이번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제재가 일부 좀 완화되고 그러면 숨통을 털 기회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상 북한의 경제는 지금 좀 심각한 상황에 와 있어요. 예.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5% GDP 이제가 있었고 마이너스 성장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은 한 18억 불 했고 수입은 한 38억 불 했단 말이죠. 그러면 20억 불의 그
적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이제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게 기껏해봤자 40억 불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뭐 작년에도 한 20억 불, 그 재작년에도 또 적자가 나고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올 전반기 정도 되면 외환이 바닥이 날 것이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아직은 이제 북한의 그 장마당이라고 할까요? 또는 생필품, 쌀, 네. 그다음 옥수수 가격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외환까지도.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게 제재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완화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외환은 바닥이 나는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뭐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이제는 새로운 이제 경제 발전 쪽으로 얘기도 하긴 했지만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제 제재 해제할 기미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해서 당 초급 뭐 선전 선동 일꾼 대회 포함해가지고 필요한 모든 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인민생활, 그야말로 인민생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걸 누구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강조를 한 것이고 이 그 첫 공식 메시지가 경제 발전보다 절박한 임무가 없다는 이 메시지가 회담 결렬 이후에 일부에서는 북한이 어떤 미사일 도발이나 이런 그런 가능성을 할 수도 있지 않냐 했지만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발전을 강조한 게 뭐랄까 정세를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뭐 지금 전부의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초급 선전 일꾼들에게 이제 지시한 내용을 네. 보면은 물론 제재에 대한 비난은 있었지만 북미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러한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마도 이 초급 선전 일꾼 대회에서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강조한 것은 하노이 회담의 결렬이 이제 어느 정도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려지고 그것이 이제 미칠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서 10수년 만에 이 초급 선전 일꾼 대회가 이제 열린 것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이제 초급 선전 일꾼 대회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하노이 회담에 이제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 회담을 통해서 뭐 경제 제재가 풀리고 그를 통한 경제 발전에 기대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도발을 통한 회담의 압박보다는 이런 부분에 이런 경제 생활에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여론 그리고 이제 엘리트들의 이런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우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수선한 민심을 다잡는데도 조금 주력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북한 지도자들 굉장히 신격화하고 신비화하는 거에 주력했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왜 이렇게 선전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북한에서 가장 고민하는 그 부서 중에 하나가 아마 선전 선동부일 겁니다. 여태껏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사람들 그냥 그저 신격화만 하면 다 됐는데 네. 이제는 이제 방침을 바꾸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뭐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은이도 그렇고 거의 뭐 인간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골프를 치면 뭐 그게 72타가 2번인데 뭐 50타, 60타 얘기하고 그렇게 한 바퀴 돌면 홀리는만 몇 번을 했다고 그러고 네. 3살 때부터 운전을 하고 총을 쐈는데 다 명중을 했다고 그러고 이거를 당 초급의 선전 선동 일꾼이라고 하면 저 말단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이게 신격화 또는 이걸 시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이번에 6천 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중에 이런 말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우리의 수령들도 다 인간인데 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영도자, 지도자로서의 선전선동을 해야지 전혀 인간의 세계가 아니고 신의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는가. 이걸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신년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2018년가 아니고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가 이만큼 잘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네. 그러면서 고개를 숙였거든요. 네. 신이 고개를 숙인 거예요. 그리고 무오류성. 절대로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데 나도 인간인데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소위 말해서 이런 인간적인 모습, 인민과 같이 하려고 하는 모습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전혀 지금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선동해서는 안 된다. 정상 국가로 가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말이죠. 북한이 최근 이제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이거 도발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됐단 말이죠. 이제 미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산음동, 이 평양 외곽에 있는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곳입니까? 산음동이 이제 화성 15형 미사일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만든 곳인데요. 이제 우리가 좀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은 이것이 과연 죄송합니다. 회담 결렬 이후에 이제 공개된 것인지를 좀 봐야 됩니다. 예. 사실 지금 공개된 사진들이 회담 이전부터 네. 찍힌 사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회담 결렬 이후의 메시지를 위해서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조금 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동창리 우리 오 박사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런 동창리 움직임도 그렇고 산음동 움직임도 그렇고 그러면 실제로 미사일이나 위성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느냐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담 결렬 전에 찍었던 사진이기 때문에 이거와는 무관하게 볼 수 있는 거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북미 관계에 분명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트럭, 열차 그리고 인원들의 이제 잦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활동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네. 다만 이것이 미사일 발사를 위한 것이냐 하는 의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미국 쪽에서도 아직 해석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이 회담 이전부터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이제 정보기관의 수장들이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굉장히 의구심을 강조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아마도 이제 북한 측에서는 이것이 유엔으로부터 이제 제재된 것이면은 분명하고 이러한 네. 활동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비난받고 금지돼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미국과 공식적 합의를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연스러운 활동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활동들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의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사진들이 공개된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매우 강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본인들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꼭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북한이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이제 보여줬듯이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협상의 방법과는 좀 다른 접근법을 했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어떤 본인들이 지금 하노이 이후 낮아진 협상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해서 본인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측면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개하는 그러한 의도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발사장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폐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에 보고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인데 이게 정말 회담 끝나고 난 뒤에 하노이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그 발견된 징후냐 그렇다면 그 전부터 발견된 징후냐 예.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산음동도 그렇고 동창리도 그렇고 2월 중순부터 이런 징후는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거는 공통된 거예요.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얘기한 것도 공통된 거고 미국의 38 노수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걸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는 각종 기관들에서 보고서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2월 중순부터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예. 그래서 이 해석의 시점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는 있다. 왜 그러냐면 네. 오늘 최고인민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차피 노동당 그 확대위 비슷한 걸 해야 되거든요. 정치국 회의 끝나고 해야 되는데 그때가 4월 초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난 뒤에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전체적인 북한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미 회담 결렬 이후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공식적으로 그때 발표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는가. 섣불리 판단하는 것보다 지금은 주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의주시하면서 판단을 네. 조금 네. 유보해 놓자 이런 네. 말씀입니다. 네. 어쨌든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럴까요? 말의 수위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사흘 연속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다. 다음 날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조금 실망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이제 미사일 시험을 보게 되면 매우 실망할 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 사진은 이제 미국의 연구소 등이 상업 위성을 통해서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찍은 날짜와 그것이 공개된 날짜에도 이제 차이가 있는데 네. 아마도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 등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런 북한 현지의 상황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회담 이전에 이루어진 이런 미사일 발사장이나 뭐 산음동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았을 거고요. 예.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민간 부분에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제 미사일을 쏘는 것이 결코 협상 과정에 좋을 것이 없다는 메시지를 그러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아마 북한의 이러한 활동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말이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첫 임기라고 하면 2021년 1월이면 이제 끝난 사실상 내년 말까지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어요. 비핵화 시간표를 어떻게 보면 1년 이상으로 설정해 놓거든요. 급할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하신 말씀, 남의 나라 대통령이긴 하지만 굉장히 업다운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6개월 얘기했다가 1년 얘기했다가 임기 내 얘기했다가 이제는 이제 아예 그 하노이 회담에서는 서두를 거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는 다시 지금 또 임기 내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땐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북한에 대한 협상 전략으로서의 임기 내를 얘기했다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어차피 이제 올 하반기 넘어서면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대선 전국에 이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도를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나서달라. 중재자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깨가 무거운 상황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 아마도 양 국가 사이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에게는 다시 한번 협상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북한에게는 가장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의견 접점에 찾는 것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하노이 이후 사실 태도가 조금 더 강경해진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이제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믿음의 강화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보다 더 경직된 태도로 지금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건 역시 향후 북미 간의 평화적인 비핵화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양국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문 대통령 동남아 순방 가시는데 어깨가 참 무거우실 것 같아요. 회담 결렬 이후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북미 관계, 또 북한 내부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